자, 그럼 이제 지지에 여러분들 하나씩 알아보면 자, 축토가 있다. 축토에 하나씩 제가 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자축 합이죠. 자축합. 자축합인데 자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글자에 이렇게 원국에 있다 그러면 자축합이 돼서 뭐 이게 자축합 토의 기운을 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축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합이라는 것은 지지 육합이라는 것은 아주 유정합니다. 따뜻하죠. 그리고 남녀의 합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지지 육합이 자축합이 있고요. 참고로 쓰면 자, 그 다음에 인해합이 있죠. 묘술합이 있고요. 진유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신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합이 있죠. 이렇게 일단은 지지육합이 있는데 자축합은 일단 유정한 합이다. 그리고 이 축이 자수를 이게 원래 이제 토극수를 하죠. 토극수. 토극수를 한다기보다는 지지는 생극자보다는 형충해합의 어떤 변화무쌍한 글자 간의 어떤 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 축 입장에서는 자수의 어떤 씨앗을 보관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축합 토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또 막 들어가면 합도 아직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축합은 하고 축은 합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뭐 물상적으로는 쥐가 그쵸? 이 쥐죠. 쥐가 축 소를 만났다. 그쵸? 자축합. 그리고 이 쥐가 축은 또 어떤 음침한 곳, 그다음에 뭐 땅굴 의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쥐가 땅굴 속으로 쏙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니까 뭐 잠수 탄다, 잠적, 잠수 그런 물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이 두 개가 있다. 축축하죠? 일단 축축합니다. 축이라는 글자 하나만 있어도 이미 어둡고 음침하고 습기가 많이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축축합니다. 축축하다. 그리고 축은 일단 어둠의 글자면서 생각하는 글자, 철학적인 글자라 그 다음에 화계지의 글자라고도 했죠. 어떤 종교적인 물상도 있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밝지가 않죠. 좀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보수적이고 이런 분들은 천간에 반드시 병화를 봐야 됩니다. 병화. 따뜻한 태양. 태양은 빛이라고 했죠. 만물을 고르게 공평하게 비춰주는 빛. 근데 뭐 정화가 열인데 달빛도 되죠. 달. 정화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근데 정화는 축의 인묘가 됩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러면 병화는 12운석으로 양지거든요. 양지. 인묘지고 정화는. 정화는 축토를 만나면 힘을 제대로 못 써요. 그리고 이
어른 동토, 겨울의 땅, 동토에 난로를 핀다고 해서 그 겨울의 땅이 녹겠습니까? 단지 그 부분, 난로 부분만 좀 따뜻할 뿐이죠.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부분만 좀 온기를 띌 뿐이지 근본적인 이 축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병화는 골고루 낮이 되면 끝 비춰주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축월에 한참 추운 계절에 그 안에서 일단은 이양이 또 시생을 한다 그랬죠. 이양, 사음 이양, 그렇죠? 이양이 이렇게 사음에 시생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그런 글자다. 그래서 천간의 병화가 이 원국에 없든지 아니면 대운에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가만히 혼자만 이 밝은 곳으로 나가기가 힘든 분입니다. 여기에 또 만약에 옆에 잘하는 글자가 또 있어 버린다, 축을 묶어 버렸다, 그러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럼 해자축, 예를 해가 또 있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지지 자체가 얼어 있고 춥고 우울한 글자입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병화를 갖고 계신, 병화 기운이 강한 분을 예를 들면 배우자로 맡든지 아니면 주변에 친구를 또 두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분은 정상적인 좀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무튼 축축합니다, 글자가. 뭐 제가 말씀드린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만 하고 계셔도 여러분들 훌륭한 겁니다. 자, 축, 그 다음에 인, 축인. 축인,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이나요? 축인? 축하고 인이 만났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한 지장 간의 합. 자, 우리가 12지지 글자가 두 글자가 이렇게 만났을 때 암합을 또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막 합에 대한 아직 강의는 안 했지만 지난 강의에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자, 개수의 지장간, 자, 축토의 지장간은요, 개, 신, 기고요. 자, 인월의 지장간은 무, 병, 갑. 축대 쌓는 거 개 신기하다. 인간은 무병장수하려고 꼴값 던다. 인무병갑.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일단은 뭐 의미는, 자, 그러면 무게합되죠, 병신합되죠, 갑기합합니다. 겉으로는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고 좀 관련이 없다. 축은 사유축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사유축이 마무리를 하고, 이는 인호술의 화운동의 생지 역할을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축은 인을 보면 축의 글자의 목적은요, 인월을 여는 겁니다. 이 추운 동토의 1월을 지나서 2월 입춘에 돼서 씨앗을 발아 하기 위한 인고의 세월을 꾹 참고 있는 게 축토입니다. 그래서 축은 인월을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너무 좋아서.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막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겠죠. 이런 의미가 있다, 축이 남아. 그리고 축토가 인월을 만나거나 인월이 축토를 만나면 내부적으로는 지장간 합을 하고 있지만 또 엄청난 변화가 서로 겉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글자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축토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축토? 그쵸, 병화죠. 그러니까 여기 인에 무, 병, 갑을 중기로 품고 있기 때문에 축토는 또 이
병화 때문이라도 인원을 엄청 반긴다. 그럼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 다음엔 이제 묘죠. 충묘. 충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충묘. 충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격각이라고 합니다. 격각. 신살이 격각살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격각이라고도 하는데, 격각 또는 격각살. 격각이 뭐냐?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당신하고는 정말 코드가 안 맞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연, 지체,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변화는 빼죠. 지연, 지체. 그러니까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 자, 축은 사유축을 운동을 하죠. 모든 어떤 이 지장간이나 어떤 글자의 관계성은 삼합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삼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묘는 해, 묘, 미. 사유축은 금이죠. 해묘미는 목이죠. 우리가 계절적인 의미로 봤을 때 금하고 목은 금극목을 원래 하지만 지지에서는 목극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이죠. 이 봄과 가을을 뜻하는 반대 글자가 만났을 경우에는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가을은 수렴하고 수축하고 하락하는 기운인데 봄은 상승하고 시작하는 어떤 발진하는 기운이죠.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누구는 올라가려고 하고 누구는 내려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축묘를 원곡에 갖고 있든지 축이 있는데 묘가 들어오든지 묘가 있는데 축이 들어오든지 하면 격각을 치기 때문에 일의 지체, 십성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리고 궁성에 따라도 다르지만 근본적인 해석은 격각이 이루어져서 어떤 이런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고 지연 지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격각, 상문 조객이나 격각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묘, 진. 축진. 축진은 기본적으로 파입니다. 파. 우리가 지지는 하평충파의 운동을 한다 그랬죠. 하평충파의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그 축진파입니다. 축진파. 축진파. 자, 그래서 축도 지장간에, 지장간도 여러분들이 술술술 나와야 돼요. 축하면 개신기죠. 축대 쌓는 거 개신기 하다 그랬죠. 개신기. 그 다음에 지는 을, 개, 무. 이것은 축은 음해토고 지는 양해토죠. 그리고 둘 다 수기를 품고 있습니다. 수기를 품고 있지만 지는 을목의 어떤 목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축은 신금의 금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개수, 어차피 수기를 품고 있는 토긴 합니다만, 자, 이것은 질척한 토고 이거는 얼어있는 동토죠. 그래서 이 축진이라는 글자가 만나게 되면 서로 내부적인 갈등 요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하평충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축이 진을 만나면 파라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내부적인 갈등으로 서로 좀 봉합하고 맞춰가야 되고 좀 깨질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이해를 하고 숙지나 암기까지 하시면 좋겠죠.
진, 그 다음에 사. 자, 사축. 사축은 일단은 사축은 삼합인가요? 아닌가요? 자, 사유축 있죠? 유축, 사유축이 있어요. 그럼 이건 생지죠? 왕지, 유는 왕지, 축은 묘지. 생왕묘 중에 이 왕지가 빠진 거죠? 사축. 그럼 이거를 삼합으로 봐야 되나요? 안 되나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왕지 빠진 그 삼합은, 반합은 삼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합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하고 축이 있는데 뭐 유라는 대운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사유축 금국을 완벽한 삼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루려고 한다. 이 유가 들어오면 그 완벽한 삼합을 이루게 되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사축은 엄청난 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한번 또 써볼게요. 사에는 지장간이 뭐죠? 사, 무, 경, 사무경병이 들어있고요. 자, 축에는 개신기죠. 자, 보면 뭐 느껴지시나요? 지장간만 잘 읽어도 사주 고수가 된다고 합니다. 무기합, 경신합, 그쵸? 경기는 뭐 따로 해도. 그래도 이 지장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합력을 끌어당김을 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사축은 일단은 뭐 십성을 떠나서 뭐 화생토를 또 하는 거죠. 화생토를 하는 어떤 그런 생하는 기운도 물론 있지만 어떤 서로 끌어다니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구나. 자, 그리고 아까 지장간 세 개가 다 합의되는 것은 축인이 있으면 이게 완벽한 지장간 합이 된다 그랬죠. 지장간 지지 중에 지장간 암합 세 개가 완벽하게 되는 암합되는 글자는 축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기 좋죠? 축인, 암합. 나머지는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나 한 글자, 또 합이 안 되는 글자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숙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할 거 축인, 그쵸? 축인은 세 글자, 지장간 세 글자가 완벽하게 유일하게 세 글자가 다 합되는 지지 글자는 축인이구나. 이 정도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축. 이 골치 아픈 글자 오축 나옵니다. 오축이 되게 버라이어티한 글자입니다. 뭐 동물로 따지면 축은 소죠. 오는 말이고. 뭐 이제 추고는 이게 많아요. 뭐 추고는 원진, 귀문, 그 다음에 해, 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탕화. 일단은 축하고 오라는 글자가 있다. 일단 소는 우직하게 일하죠. 일하고 뭐 주인이 시키는 거 잘하고 뭐 그렇지만 축이 봤을 때 오는요 말이죠. 맨날 뛰어노는 거죠. 들판 뛰어놀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일만 하는데 뛰어노는 말이 미운 거죠.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겠죠. 뭐 그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추구가 있으면 원지입니다. 원지는 인간적인 문제, 그쵸? 남녀간의 원진, 그쵸? 이건 이혼수로 뭐
보통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미워서 못 사는 거죠. 축어 원지는 또 신기한 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장간이 합됐다가 또 뭐 충됐다가 뭐 이렇게 글자가 되면서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축어하면 원진이 있구나. 그 귀문은 약간 정신적으로, 그쵸? 정신적으로 좀 미쳐버리겠다. 라고도 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좀 약간만 흔히 얘기하면 또라이, 그쵸? 근데 이 축오는요, 신살로 또한 원진 기문도 있지만 탕화라는 게 있으면 탕화. 자, 탕화. 왜 탕화냐? 탕화는 말 그대로 약입니다. 약을 다리는 거죠. 약을 다린다. 일단 약. 이 축이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 그 다음에 오화가 불이 되는 거죠. 장작을 해서 불을 떼죠. 그래서 이거를 탕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인, 이 세 글자가 있으면 완벽한 탕화가 되고, 이 두 글자만 있어도 어떤 탕화의 기질, 그래서 탕화는 어떤 중독, 탕화하면 중독, 약물의 중독, 사람의 중독, 사람의 중독돼서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진 귀문이 발생하는 거고, 이 축어나 축어가 있으면요, 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니코틴, 도박, 이런 어떤 중독,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끼리의 어떤 사람 중독, 뭐죠? 스토커. 축어 원진 귀문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에 몰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쓰이면 귀문은요, 또 물론 안 좋게만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발합니다. 하나에 집중해서 뭔가를 이뤄내요. 그쵸? 이런 분들이 잘 쓰면,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진짜 세계가, 우리나라 뭐 발칵 뒤집혔지만, 코로나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약물, 뭔가 집중해서, 그쵸? 뭔가를 진짜 골똘하게 해서 약물, 탕화, 중독, 내가 이거를 진짜 해내고 말겠다 하는 그런 인자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오축이라는 것은 정말 이 버라이어티한 글자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자, 해는 천이 천. 이건 이제 합을 방해한다. 방해해서 풀어버린다. 합을 풀어버리는 거죠. 해도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지, 그러니까 2개씩 짝이 돼가지고요. 6개가, 해 또는 천은 이제 측면 공격,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쵸? 남녀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옆구리를 팍 찔러갖고 팔짱을 풀어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오축이 왜 해냐면요, 축하고, 자, 오하고 미가 합을 하는 글자죠. 그쵸? 오미 합하잖아요. 근데 미토는 충리 충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미합을 하고 있는데 축이 들어오면 충리 충을 때리면서 합을 풀어버린다. 그쵸? 자, 그리고 자축 합을 하죠. 하는데 반대로 자오 충 때리죠. 그러면 합이 풀립니다. 합이 있을 때 충이 들어오면 합이 일시적으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버릴 해.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기보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합평충파의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래서 어떤 합을 풀어버리는 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단은 5축을 딱 보면요, 원진, 기문, 탕화, 해, 이게 여러분들이 팍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통면이 가능한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5축이 탕화로 쓰일 수도 있고요, 기문으로 쓰일 수도 있고, 원진으로도 쓰일 수 있고, 해로도 쓰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경우의 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원진만 알고 있다 그러면 원진이 아니네? 그럼 이게 왜 그러지?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의 중독 집착하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고, 아, 5축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다음은 미죠. 충미. 자, 충미. 일단은 음해토고요. 미토도 음해토죠. 충미는 뭐죠? 충미충. 일단은 음해토끼리 부닥치니까, 그쵸? 일단 충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가 사실은 원리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렵고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사주 통변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충미충의 원리를 사주 통변에 우리가 적용하진 않아요. 그냥 충미충이 일어나는 어떤 물상적인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에 적용하면 되니까, 충은 일단은 변화, 이별, 사고수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그다음 뭐 변화나 변동이나 충리가 있으면 어떤 이런 충의 글자가 들어오는데, 토끼리의 충은 붕충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친구 붕자죠. 친구끼리의 충, 같은 토끼리의 충이니까. 그래도 노인들의 충이라고 하면 노인충, 노인들의 충. 나이 먹은 분들이 어떤 자기 자잘한 어떤 그런 아집 때문에 충이 일어나는데, 물론 노인분들이 아주 사생결단하고 충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충이 그렇게 심하게 작용하진 않는다. 가장 심하게 작용하는 것은 좌우충, 묘유충, 왕지의 충, 그쵸? 어른들의 충이죠. 성인, 두목, 왕지의 충, 그 다음에 인신충, 그 다음에 사해충. 이거는 생지의 충이죠. 생지. 이건 왕지고, 생지는 어린아이들의 충. 좌충우돌하고 정신없죠. 파팍 막 치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애들이 요즘 뭐 민식이법 해가지고 차도에서 막 사고 나고도 하는데, 인신충, 사해충은 특히 인신충 같은 경우는 사고, 교통사고, 그쵸? 를 조금 바라봐야 됩니다.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런 충미는 충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앞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미충은요, 사람의 인체로 따지면 축은 허리죠. 허리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디스크로 보면 됩니다. 디스크. 그리고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미, 신, 축신, 사유축, 신유술, 뭐 신자진. 축신은 그닥 글자끼리 어떤 이게 격값도 아니고요. 관계성을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장간을 한번 써봤거든요. 지장간도 축은 개신기, 신은 신무임경이죠. 신나게 무임승차하다 경찰서 간다. 신무임경. 무게합 하나로 끝납니다. 뭐 그래도 글자가
연관성이 없긴 않고 사유축하고 신자진, 금생수, 삼합적으로는 금생수 하지만 이게 토생금을 또 하는 글자라 관계성은 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 그냥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유축. 유축은 왕지가 포함된 삼합의 글자죠. 사유축. 여기 이제 사가 있으면 완벽한 삼합의 글자가 되지만 삼합의 반합이다. 삼합 반합. 합력이 있다. 왕지와 그 다음에 축이니까 어떤 참모, 사장과 참모, 고문의 어떤 합이구나. 삼합의 기능을 하는구나.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술. 자, 축술. 자, 축술은 형이거든요. 축술형. 원래 사명은 축술, 미가 있으면 사명이라고 해서 사명은 인사신, 인사신도 사명이거든요. 사명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묘지의 사명과 생지의 사명. 그래서 각각 발현되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사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어떤 사명은 말 그대로 관제, 저 형살, 축술도 두 글자만 있어도 형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축술형, 술미형, 그쵸? 충미충. 충미는 충이고요. 충이면서 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미는 축술형, 술미형, 그 다음에 뭐 인사형, 사신형, 인신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술은 형적인 어떤 관제, 그 다음에 조정하고 깎고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구나. 그리고 축술이 있으면 수술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형 깎고 맞추고 하는 위장 수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토는 위장, 비장이니까. 술. 마지막으로 이제 해축. 해축은 해자축. 여기 자가 있으면 해자축의 방합을 이루겠죠? 해축은 왕지가, 이거 왕지죠? 왕지 빠진 반합. 그래서 합력이 그닥 없어요. 이제 왕지 빠진 반합인데 이거는 방합이죠. 방합. 방합은 가족의 합이죠. 가족, 혈연, 지연, 학연, 뭐 아무튼 그래서 가족의 합인데, 해는 이제 손자나 뭐 사촌이 되고, 축은 할아버지, 자는 아버지죠. 가 될 수도 있고, 뭐 큰형, 둘째형, 이제 그쵸? 뭐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합인데, 중심이 되는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긴 해도 그 합력을 제대로 쓸 수 없다. 하지만 방합의 어떤 합력은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1시간 가까이 제가 강의를 이렇게 쭉 했는데, 요거를 한 번에 내보내기에는 좀 긴 것 같고, 끊어야 될지 한 번에 내보내야 될지는 좀 제가 편집을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축에 대해서 제가 긴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쭉 했는데, 아무튼 이 사묘고지, 진술충미의 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론적인 내용도 말씀드렸고, 뭐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